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옳은지, 어느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있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요구되는 시절이고 그런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정치적 역할을 하든 간에 시민사회의 정치적 저는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정치적 역할이라는 이 역사적 어떤 소임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서 그것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묶어낸다면은 저는 나머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것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든 정당과의 협력이든 또는 정당을 떠난 개혁적인 정치 세력과의 협력이든 간에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결집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민주당 신당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신당론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작년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난 4월 재보선을 통해서 사실은 정당으로서 특히 여당으로서의 자기 생명을 끝냈습니다. 좀 가혹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소임이라는 관점에서 민주당은 사실은 자기의 역사적 과제를 저는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생존이나 민주당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또 집권 세력도 그렇고 다 동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개혁 논의가 나왔고 또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야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민주당의 어떤 정치 개혁 또는 정당 개혁 논의를 보면서 저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저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당 바깥에 새로운 세력을 총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만들든 통합신당을 만들든 정당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은 바로 시민사회의 관점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 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신당을 논의하는 분들의 열정이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분들도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 개혁의 수준이나 또는 정치 의식의 수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의존해서 민주당의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하자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틀 밖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와 실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정치적 미래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현재 신당론이든 어떤 정치 개혁의 문제를 정당 내부의 문제로 보고 정당 바깥의 상황을 좀 도외시하는 것은 대단한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설사 그 신당을 논의하는 추진하는 분들이 정당 바깥을 보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좀 도구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 세력을 끌어들인다는 관점에서 386 세대를 끌어들이고 민연이나 신민연이나 평민연이나 하는 세력을 끌어들여서 말하자면은 뭐 옛날 말입니다만은 수혈한다는 방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당 개혁이나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면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신당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선택이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개혁신당이고 하나는 통합신당이고 하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개혁적 통합신당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민주당 용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으로 가면은 아마도 제3당으로 전락할 겁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제3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통합신당으로 가면 그것은 그냥 민주당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개혁적 통합신당인데 저는 그것은 통합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적 통합신당은 그것이 만약 하나의 선택이라면 그것은 통합신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53석이 내년 4.15 총선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가슴이 뜁니다. 웃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웃을 정도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별로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한나라당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절박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신당으로 가도 제3당이고 통합신당으로 가면은 제2당이긴 합니다만은 더 위축된 제2당입니다. 이게 저는 바로 한나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개혁적인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을 창출한 저는 민주당의 역사적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딜레마를 당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을 털고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새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막았지요. 그것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이 그랬던 것처럼 내년 총선도 민주당의 힘으로 끌어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바깥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건 아마 민주당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바깥으로 나와서 민주당과는 구별되는 새 정당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역사적 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적어도 지역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국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자기 힘으로 정치를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 줘야 합니다. 시민 속으로 들어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당 내부 논의의 과정을 본다면은 저는 민주당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또는 시민사회와 동등하게 어우러지는 정말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나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거듭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 대선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정계 개편 또는 신당 논의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 토론도 주제가 그랬습니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정치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일을 하다 하면서 최근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전까지는 정치 개혁은 법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법제도개혁이 아니고 저는 정치 주체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말하자면 정치개혁에 말하자면 이제 이 병목 현상이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를테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당 내부의 현실이라든가 정당 내부에서 세력관계 사이의 어떤 타협, 이런 것으로 국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하는 것은 전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 작년에 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을 했던 것처럼, 작년에 노사모가 일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정치를 위한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도적인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를 위한 어떤 변화,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개혁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아주 간단한 어떤 방법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개혁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개혁 논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개혁 논의를 한나라당 내에서 할 수도 없거니와 민주당이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개혁 논의가 있습니다만 정치권 바깥에서 정치권과 똑같은 비중으로 개혁 논의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여의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물론 그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만 그 정치권의 개혁 논의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권을 무시하고 정말로 정치권 바깥에서 시민사회가 중심을 잡고 정치개혁과 정치주체의 교체를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민주당의 개혁 논의를 견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잠한 한나라당의 개혁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개념화를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개혁신당 중심적 논의와 시민사회 중심적 논의, 또는 정치권 중심 논의와 시민사회 중심 논의,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 두 가닥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닥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지금 조용한 호남이나 제주나 강원이나 수도권에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사실 제가 가지고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저는 이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은 국민들 앞에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정치의 1, 20년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예각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제가 창원에 가서 느낀 감은 이런 거였습니다. 창원에 갔더니 그 참여 본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민주당 간부들, 지구당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 그 다음에 노사모, 국민의힘, 그 다음에 개혁국민당,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 다음에 이런 정치력과 무관한 그 경남의 유지들, 그 다음에 시민운동가,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 한나라당입니다. 단 한나라당. 그 다음에 민주당은 아마 이 움직임을 민주당의 신당 논의와 이를테면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정동영 의원과 신기남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축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논의가 민주당 신당을 하고 협력하는 거냐 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노동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민주당 신당 작업이 구체화되면은 그 경남
그 시민운동, 그 시민정치운동은 상당 부분이 민주당, 신당으로 흡수될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데. 그럴 만한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운동이 민주당, 신당 작업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는데 부차적인 관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아래로부터의 정치고 시민정치다. 저는 경남에서 하고 있는 이 흐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민정치의 전형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경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정치의 전형이 저는 다른 지역에도 나타나야 되고 말하자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지금 이미 나타난 지역에서도 그런 형태로 저는 방향이 잡히면은 저는 정말로 내년 총선까지 정말로 국민이 중심이 된 그런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중심이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좋으냐 민주당이 좋으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개혁신당이 맞으냐 통합신당이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제가 아까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화라고 했는데 시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 과제를 위한 움직임이 저는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은 저는 제가 보건대 우리가 87년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군무독대 타령을 외쳤던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저는 우리 정치에서도 다시 한번 기대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사실은 그 경남 지역에 갔었고 그 이후에 그걸 보고 일주일간 여러 지역에 이제 전화를 하고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도 뭐 주로 대부분 제 선배되는 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목포에 우리힘닷컴에 가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산에서 지침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정말로 이제는 시민사회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런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정치 주체의 교체와 정치 개혁을 위해 가지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기반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힘으로 일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그 힘이 지금은 훨씬 더 폭이 높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은 저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돼서 지난 10년간 김영삼 대통령을 욕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면서 답답해했던 이 몰상식한 정치를 저는 이 정말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는 이런 제 이야기가 뭐 세상 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목포에서도 하나의 토론 주제가 돼가지고 정말로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화와 시민사회가 우리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이런 새로운 흐름이 이 지역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얘기 너무 길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